안녕하세요, 문폴센입니다. 지오메트리 노드의 커브 애니메이션 6번째 프록시미티를 진행하겠습니다. 커브를 따라가는 큐브에 오브젝트들이 반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서클 하나를 만든 후 지오메트리 노드를 추가합니다. 둘 다 이름을 06_proximity로 변경합니다.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와서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커브드 튜브 노드를 연결하고 스케일을 0.01로 변경합니다. 큐브가 따라갈 커브입니다. 큐브가 위치를 참조할 포인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룹 인풋 노드에 샘플 커브를 연결한 후 포지션을 포인트 노드의 포지션에 연결하겠습니다. 카운트 디폴트 값이 1이기 때문에 커브의 팩터 0의 위치에 포인트 1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스턴스 온 포인트의 포인트로 연결한 후 큐브를 인스턴스에 연결해주면 해당 위치에 큐브가 인스턴싱 됩니다. 큐브의 사이즈를 0.1, 0.3, 0.1로 변경합니다. 얼라인 로테이션 투 벡터를 추가하여 인스턴스 온 포인트의 로테이션에 연결합니다. 샘플 커브의 탄젠트를 받고 엑시스를 Y로 두면 큐브가 커브 위에 길게 위치하게 됩니다. 커브드 튜브와 인스턴스 온 포인트의 결과를 조인해줍니다. 큐브의 사이즈를 컴바인 XYZ로 조절하고 Z값의 밸류를 연결하고 이름을 큐브 하이트로 변경합니다. 큐브 하이트를 디바이드에 연결한 후 컴바인 XYZ의 Z에 연결합니다. 이 값을 set 포지션의 오프셋에 연결해주면 큐브의 Z 위치 오프셋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큐브와 인스턴스 온 포인트 사이에 set 포지션을 연결해준 후 디바이드에 2를 넣어주면 큐브는 큐브 하이트의 절반만큼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큐브가 위아래로 반복해서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씬타임 노드의 프레임을 활용하여 플레이 시 값이 증가하도록 합니다. 세컨즈는 FPS에 따라 초를 숫자로 리턴합니다. 계속 증가하는 프레임 넘버 값을 큐브의 Z 위치에 더하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입력받은 값을 -1에서 1로 반복해서 리턴하는 사인 노드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사인 노드를 기준으로 좌측의 값을 곱하면 사인 애니메이션의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20을 멀티플라이 합니다. 사인 노드를 기준으로 우측의 값을 곱하면 사인의 폭 크기에 영향을 줍니다. 0.001을 멀티플라이 합니다. 큐브 하이트를 반으로 나눈 값에 이 결과를 더해서 컴바인 XYZ의 Z에 연결합니다. 레일에 닿지 않게 마진을 0.015만큼 더 줍니다. 플레이를 해보고 적절히 값을 조절해줍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1프레임부터 250프레임까지의 레인지에 맞춰 커브를 따라 이동하는 큐브의 애니메이션이 루핑되도록 하겠습니다. 씬타임 노드의 프레임을 총 프레임인 250으로 나눠준 후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멀티플라이를 연결해준 후 밸류를 연결합니다. 이름을 스피드로 변경합니다.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 한 바퀴 이상 이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달받은 값이 팩터 값 1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1을 넘어섰을 때 다시 0부터 증가하는 값을 사용하기 위해 프랙션을 연결하겠습니다. 커브를 따라 큐브가 이동할 때 큐브와의 거리에 따라 반응하는 터널을 만들겠습니다. 커브드 튜브를 만든 후 스케일을 0.2로 두고 확인합니다. 이 튜브의 구조를 기반하여 큐브들이 배치될 겁니다. 인스턴스 온 포인트의 포인트로 연결해준 후 큐브를 추가하여 인스턴스에 연결하면 큐브의 벌티시스에 인스턴싱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브의 사이즈를 우선 0.1로 둡니다. 인스턴싱을 할 때 벌티시스 외의 다른 도메인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메쉬 투 포인트 노드를 추가하여 모드를 바꿔가며 결과를 확인합니다. 큐브의 페이스를 기준으로 위치시킨 큐브의 회전을 정하기 위해 샘플 nearest surface를 curved 튜브 뒤에 추가합니다. 데이터 타입을 벡터로 변경하고 노멀을 밸류로 받으면 인접한 표면에 대해 노멀 값을 밸류로 전달합니다. Align Rotation to Vector를 추가하여 샘플 nearest surface의 밸류를 벡터로 받습니다. 엑시스는 Z로 두고 피봇은 오토로 둡니다. 큐브의 윗면이 튜브의 노멀과 정렬됩니다. Align Rotation to Vector 노드를 뒤에 하나 더 추가하고 앞 노드의 로테이션을 로테이션으로 받아서 두 개의 노드를 체이닝합니다. 앞서 전달받은 Z 값을 피봇으로 두고 forward인 Y가 업벡터인 0, 0, 1과 정렬되게 합니다. 큐브 사이즈를 0.02로 변경 후 서브디비전 서피스 2단계를 적용, 커브드 튜브에서 레졸루션 16, 카운트를 92로 변경하겠습니다. 커브를 따라 움직이는 큐브의 인스턴스에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를 연결합니다. 프록시미티는 지오메트리 간의 근접도를 계산해 줍니다. 큐브 터널의 인스턴스 온 포인트 스케일에 연결을 해주면 커브를 따라 움직이는 큐브와 터널을 구성하는 큐브 간의 거리가 짧아지면 크기가 작아지고 거리가 멀어지면 크기가 커져야 하는데 아예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 노드의 우상단 I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이 노드는 인스턴스는 무시한다고 알려줍니다.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 앞에 리얼라이즈 인스턴시스 노드를 연결해서 큐브를 실제 지오메트리로 만들어줍니다. 큐브들의 크기를 랜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인스턴스 온 포인트의 스케일 앞에 벡터 매스의 멀티플라이를 추가합니다. 랜덤 밸류를 추가하여 민 제로, 맥스 1.1로 둡니다. 이 값을 컴바인 XYZ의 X와 Y에 연결합니다. 랜덤 밸류를 디플리케이트하여 민 제로, 맥스 5로 두고 컴바인 XYZ의 Z에 연결합니다. 컴바인 XYZ를 멀티플라이에 연결해주면 인스턴스 되는 큐브들이 스케일에 적용됩니다.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 뒤에 맵 레인지를 추가하면 거리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본 큐브로 이동하여 사이즈의 벡터를 연결 후 큐브 스케일을 포함한 전반적인 값들을 조절합니다. 커브를 따라가는 큐브가 지나갈 때 주변의 큐브들의 위치를 변경하겠습니다. 셋 포지션 노드를 추가합니다. 전체 지오메트리의 위치가 아닌 인스턴스 개별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벡터 매스의 멀티플라이를 추가한 후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의 디스턴스를 받은 맵 레인지를 연결해 줍니다. 맵 레인지는 from 0, 1 to 0.2, 0으로 설정합니다. 큐브 터널에 사용되었던 샘플 nearest surface의 밸류를 멀티플라이에 연결해주면 큐브가 지나갈 때 근처의 큐브 터널이 튜브의 노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브를 따라 이동하는 큐브와의 거리에 따라 터널의 색상이 실시간으로 변하도록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정의하겠습니다. 먼저 터널에 적용할 매테리얼을 만듭니다. 이름을 레드로 정하고 붉은색으로 만든 후 셋 매테리얼 노드를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거리값을 어트리뷰트로 저장하기 위해 셋 매테리얼 앞에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 노드를 추가합니다.
데이터 타입은 플롯, 도메인은 페이스로 둘 건데 포인트나 엣지로도 상관없습니다. 네임 필드에 디스트 터널을 입력합니다. 디스트 터널은 지금 저장하는 어트리뷰트를 불러올 수 있는 변수명입니다. 다시 사용할 때 대소문자가 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프록시미티 디스턴스를 밸류에 연결합니다. 인스턴스로 전달받은 지오메트리의 거리 어트리뷰트는 제대로 저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alize Instances 노드를 연결하여 실제 지오메트리로 변환하여 각 페이스마다 개별적인 거리값을 저장합니다.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생성한 커스텀 어트리뷰트 디스트 터널을 매테리얼에 적용하여 거리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를 가지게 하겠습니다. 쉐이더 에디터에서 어트리뷰트 노드를 추가합니다. 타입은 지오메트리로 설정하고 네임 필드에는 디스트 터널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해당 변수명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거리 데이터를 매테리얼에 사용하게 됩니다. 디스트 터널의 값을 맵 레인지로 조절하여 색상이 변하는 시작점과 대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투민 값만 적절히 변경합니다. 파워 노드를 추가하여 익스포넨트를 3으로 변경합니다. 값이 커질수록 경계의 대비가 강해집니다. 믹스 노드를 추가하여 팩터의 파워의 결과를 연결합니다. 팩터로 전달된 값의 0은 A, 1은 B로 전달된 컬러를 리턴합니다. A와 B에서 보여질 컬러를 만들어 연결합니다. 우선은 시각적으로 확인이 용이한 컬러로 적용하고 실작업 때 필요한 색으로 교체해도 됩니다. 앞서 만든 노드들의 값들을 조절해 봅니다. 플롯 커브를 활용하여 그라디언트를 조절합니다. 조인 지오메트리에 모이는 레일과 달리는 큐브에도 셋 매테리얼을 연결해주고 각각 그린, 블루 매테리얼을 적용합니다. 큐브가 타고 오르는 레일 역할을 하는 커브 투 메쉬에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를 적용 후 네임 필드에 디스트 레일을 입력합니다. 커브 투 메쉬는 인스턴스가 아니기 때문에 Realize Instances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리에 대한 데이터 타입은 플롯이고 도메인은 포인트로 두겠습니다. 큐브의 세그먼트 수가 적기 때문에 엣지나 페이스로 두면 그 경계가 선명하게 보이고 포인트로 두면 포인트 사이에 대해 인터폴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부드러운 경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일 역할을 하는 큐브의 매테리얼에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연결하여 큐브가 지나갈 때 빛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더 에디터에서 어트리뷰트 노드를 추가합니다. 타입은 지오메트리, 네임 필드에는 디스트 레일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캡처 네임드 어트리뷰트에 입력한 어트리뷰트를 복사해 오면 좋습니다. 맵 레인지와 파워 노드를 추가합니다. 맵 레인지를 인풋 01, 아웃풋 10으로 둬서 가까운 곳이 밝아지게 하고 파워를 이미션의 스트렝스에 연결합니다. 베이스 컬러를 이미션 컬러로 복사해주고 뷰포트 쉐이딩 모드를 렌더드로 바꿔줍니다. 렌더러를 사이클스로 두고 디바이스를 GPU로 변경합니다. 컴포지터를 엽니다. 블렌더 5.0부터 컴포지터는 데이터 블록으로 동작합니다. New를 눌러 새 컴포지터 노드를 만듭니다. 효과적인 이미션을 표현하기 위해 글레어 노드를 추가합니다. 타입은 블룸으로 설정합니다. 파워와 맵 레인지의 값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고요. 뷰포트 쉐이딩 옵션에서 컴포지터를 Always로 설정합니다. 컴포지터의 결과를 3D 뷰포트에서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이 적절하게 보이도록 그린 매테리얼을 조절합니다. 월드에 적절한 HDRI를 적용해주고
노이즈가 너무 보여서 렌더러를 EB로 변경합니다. 터널을 구성하는 큐브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줍니다. 필름의 트랜스페런트를 켜서 월드 백그라운드를 보이지 않게 해주고요. 에디트 모드에서 기존의 커브의 벌티시스를 모두 지운 후 드로우로 새로 생성하고 우클릭 컨텍스트 메뉴 혹은 Alt C로 사이클릭을 켜줄 수 있습니다. 버텍스를 움직여서 동작을 확인합니다.